아주 오래전 세상의 끝자락처럼 느껴지는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사계절이 또렷했고 겨울은 유난히 길고 조용했죠. 해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성의 가장 높은 창문 앞에 앉아있던 왕비는 조용히 바늘을 들고 흰 천 위에 자수를 놓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동자는 차분했고 손놀림엔 익숙함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엔 말을 꺼내지 못한 슬픔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록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창틀은 검은 흑단나무로 짜여 있었죠. 왕비는 그 창틀에 손을 올린 채 눈을 바라보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핏방울이 한 방울, 다음엔 두 방울, 하얀 천 위에 맺힌 그 붉은색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그녀는 입술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이 눈처럼 피부가 하얗고 이 피처럼 입술이 붉고 이 창틀처럼 머리카락이 검은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좋을 텐데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처럼 주문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죠. 그녀는 다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지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계절이 두 번 바뀌었고 왕국엔 기적처럼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비가 아이를 가졌다고요. 왕은 기뻐했습니다. 신하들도 잔치를 준비했죠. 하지만 왕비는 조용했습니다. 그 기쁨을 기도처럼 조심스레 품은 채 하루하루를 고요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가장 깊게 쌓인 어느 겨울날 성 안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이었죠. 아이는 정말로 왕비가 말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입술은 잘 익은 석류처럼 선명했으며 머리카락은 밤하늘보다 더 짙은 검은색이었죠. 왕비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름은 백설, 하늘이 내게 보내준 겨울의 아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못한 채 그 다음 계절이 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왕비의 얼굴이 겹쳐 보였고 성 안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늘 앞으로만 흐릅니다. 사람도 감정도 머무르지 않죠. 왕은 결국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놀라운 미모와 기품을 지닌 여인이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보며 다시 왕국에 햇살이 드는 듯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차가운 기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왕비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거울은 보통 거울이 아니었죠. 그녀는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은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왕비가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였고 모든 여인 위에 군림한다는 확인이었죠. 왕비는 매일 그 말을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곧 그녀의 힘이었고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아이였던 백설은 어느덧 소녀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의가 바른 아이였고 웃음은 맑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비는 여느 때처럼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런데 거울은 이번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죠. 폐하도 아름답지만 이젠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왕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 줄기 머리카락이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입술은 굳게 닫혔으며 손끝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성 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백설의 방엔 햇살이 들지 않았고
하인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결심을 합니다. 그건 아주 조용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질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의 전쟁이었죠. 이제 아이는 자랐고 왕비의 마음은 무너졌으며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합니다. 백설이 5살이 되던 해 성에는 더 이상 눈송이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겨울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눈은 땅을 덮지 않았고 대신 칼바람만이 벽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건 어쩌면 진짜 어머니가 떠난 뒤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왕은 늘 바빴고 백설은 정원사 아주머니의 무릎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가끔은 궁녀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혼자 남겨졌죠. 전 왕비는 조용했지만 품위가 있었지. 지금 왕비는 너무 아름다워서 문제야. 아름다움이 문제라는 말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아직 몰랐습니다. 새 왕비는 처음엔 다정한 척을 잘했습니다. 백설에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고운 드레스를 선물하기도 했죠. 하지만 백설이 다가가면 그녀의 눈빛은 늘 얼음 같았습니다. 왕비는 백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백설이 웃으면 잠시 입꼬리를 올리다가도 바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백설을 딸로도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협으로만 느끼고 있었죠. 그녀의 방엔 금으로 장식된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보통 거울은 아니었고 그 안엔 어떤 대답이 숨겨져 있었죠. 거울은 왕비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항상 그녀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항상 그녀를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거울은 대답했죠. 폐하께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는 그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이 없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죠.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아름다움으로 증명받고 싶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너지면 세상은 자신을 버릴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아이는 자랐습니다. 백설은 키가 자라고 목소리에 맑은 울림이 생겼습니다. 궁안의 시선이 슬며시 백설에게 쏠리기 시작했죠.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사람들은 백설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신하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인들은 그녀가 걸어가면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왕비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더 자주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지금도 내가 제일 아름답지? 하지만 거울은 어느 날 아주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폐하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이제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말은 왕비의 귀를 찢는 비수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떨어뜨렸고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울은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져야 한다. 다시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 거울이 다시 자신만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며칠 뒤 왕비는 몰래 성의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그는 거칠고 말수가 적은 남자였죠. 왕비는 그에게 귓속말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숲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해라. 사냥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짐승과 살아온 사람이었고 왕의 명령이라면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왕비가 준비해준 산책복을 입고 그 남자의 손에 이끌려 성을 나섰습니다. 산책인가요? 그래, 숲에 좋은 공기가 있으니까. 아이의 말은 맑았고 그 맑음은 사냥꾼의 귀를 조용히 울렸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발밑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떨어지고 바람엔 꽃 냄새가 섞여 있었죠. 백설은 들뜬 표정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습니다. 궁 안에서 읽은 동화, 먹고 싶은 음식, 잃어버린 인형 이야기. 그 얘기 하나하나가
사냥꾼의 걸음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칼을 쥐려다 멈추었습니다. 그 아이는 짐승이 아니었고 죄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공주님, 도망치십시오. 지금 이 숲을 따라 멀리, 아주 멀리 가십시오. 백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묻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길을 따라 달리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사냥꾼은 눈물을 머금은 채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려온 짐승의 심장을 꺼내 왕비에게 바칠 것을 결심했죠. 백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깊었고 어두웠고 나무들은 그녀를 잡아채는 듯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 소녀는 보호받던 궁을 떠났고 세상의 칼날 속으로 처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백설은 더 이상 궁전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숲속의 이방인이 되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길 없는 숲을 헤매기 시작하죠. 숲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백설은 점점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나무는 하늘을 덮고 있었고 빛은 잘게 부서져 떨어졌으며 풀잎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그녀를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믿은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질 뻔했던 그 순간, 백설은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보호받게 있다는 걸 실감했죠. 그날 밤 백설은 나무 밑에 웅크려 잠이 들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손은 차가웠지만 눈은 끝내 감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방향도 없었지만 어딘가 아주 멀리 가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들 사이로 낮은 지붕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아주 작고 기묘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창틀은 낡았지만 단정했고 굴뚝에선 연기가 오르고 있었으며 문 앞에는 작은 장화 7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백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집 안에는 모든 것이 너무 작고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요. 작은 식탁엔 7개의 그릇이 있었고 7개의 의자, 7개의 침대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백설은 머뭇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고 부엌에서 남은 빵 조각을 찾아 조금씩 입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숲을 떠난 뒤 처음으로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쳐 잠에 빠졌습니다. 7개의 침대 중 맨 끝에 놓인 가장 작은 침대 위에 그날 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들이 돌아왔죠. 작고 단단한 몸을 가진 7명의 남자들. 낮에는 광산 깊은 곳에서 돌을 캐고 밤에는 조용히 이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식사를 건드렸고 누군가 그들의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무엇보다 낯선 여인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았죠. 이 아이 누구야? 도둑인가? 근데 자고 있잖아? 백설은 그들의 속삭임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해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너무 지쳐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피곤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7 난쟁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죠. 그리고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숲은 위험해. 우리는 남에게 잘 베풀지 않아. 하지만 널 쫓아내진 않을 거야. 그들은 백설을 그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집을 정리해 줄 것,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개고 무엇보다 낮 동안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말 것. 백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도망쳐 살아남은 자로서 너무도 감사한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백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궁의 정원 대신
숲의 나무 그늘에서 빨래를 말렸고 비단 드레스 대신 린넨 앞치마를 입고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왕비의 눈을 피해 사는 법을 배우며 자신이 지켜져야 할 존재에서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7 난쟁이들은 그녀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고 그녀도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백설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성 안에 돌았고 왕비는 잠시 동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하지만 거울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폐하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백설공주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지금은 숲속 7 난쟁이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왕비는 거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서서히 말아주었죠. 그 아이는 반드시 내가 끝내야 해. 그녀는 이번엔 스스로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처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직접 찾아가 백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백설은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고 곧 또 다른 모습으로 그녀를 덮쳐올 것입니다. 성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왕비는 방 안에서 나가지 않았고 하인들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움직였죠. 거울 앞에 앉아있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손톱 끝을 물어뜯고 있었고 그 피는 흰 손수건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죠. 거울이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숲속 7 난쟁이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왕비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한 단어씩 지식였습니다. 살아있다. 숲속에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아름답다. 이제 거울은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느꼈죠. 세상도 마법도 거울조차도 백설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엔 오래된 병들이 있었고 한때 배운 약초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를 벗기는 독초, 숨을 멎게 하는 가루, 그리고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향. 왕비는 손에 붉은 빛이 감도는 작은 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간다. 내 손으로 끝을 내겠다. 숲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백설은 작은 집 안에서 난쟁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죠. 난쟁이들은 점점 백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구운 빵은 부드러웠고 집안엔 웃음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떤 밤은 이야기꽃을 피웠고 어떤 날은 함께 나무를 자르러 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난쟁이들이 출근하듯 광산으로 향하면서 말했습니다. 백설아, 오늘도 꼭 문 열지 마. 누가 와도 절대 대답하지 말고. 백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익숙한 인사처럼 반복됐지만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십니까? 나그네인데 물 한 모금 얻을 수 있을까요? 백설은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낡은 망토를 쓴 한 여인이 서 있었고 손에는 빛이 들려 있었죠. 이 빛 좀 보렴. 왕궁에서 가져온 물건인데 단돈 하나면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렇게 고운 머리에 이 빛이라니 마치 공주님 같구나. 백설은 망설였습니다. 그 여인의 눈은 낯설었고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릴 적 왕비방에서 맡았던 향과 아주 비슷했죠. 안 돼요. 문은 못 열어요. 그럼 창문으로 빛을 건네줄게. 한 번만 써보렴. 머리에 빗질 한번 해보는 것쯤은 괜찮잖니? 백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받는 순간 그 손끝에서 서늘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머리에 빗을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마비는 등골을 타고 올라왔고 눈앞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왕비는 조용히 빗을 내려놓고 망토를 다시 여몄습니다. 네가 가장 아름답다니 거울은 결국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숲을 빠져나가며 그녀는 거울이 다시 옛말을 되풀이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난쟁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입은 닫혀 있었고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숨결은 미세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당황했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머리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조심스럽게 뽑아내자 백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꿈틀거렸고 이내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숨을 돌린 난쟁이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왕비가 다녀간 것입니다. 백설은 알아챘습니다. 그 낯선 여인, 그 목소리, 그 향,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단지 살아남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숨어 지내는 소녀가 아니라 누군가의 표적이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성 안의 밤은 조용했지만 거울은 말이 많았습니다. 왕비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다시 피가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마른 채 굳어 있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제는 말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는 누구지? 거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폐하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백설공주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숲 속 7 난쟁이의 집에서 왕비는 거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눈이 거울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계획의 허점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이번엔 더 조용하고 더 정교하게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방법으로 접근해야 했죠. 그녀는 다시 마법책을 꺼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몸을 조이듯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끈의 마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엔 물건이 아니라 몸 자체를 공격할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날 아침 난쟁이들은 백설에게 더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 지난번처럼 낯선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저녁 무렵에 올게. 백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그녀의 손끝을 조금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다시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얘야, 끈 좀 보렴. 네 허리를 이렇게 곧고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단다. 백설은 화들짝 놀라 문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여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도 능숙했습니다. 문을 열 필요는 없단다. 그냥 창문으로 네 허리춤만 보여줘봐. 이 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묶어보자꾸나. 너무 조여지지 않게 아주 살짝만 공주님답게. 백설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익숙했고 그 속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기술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국 백설은 문을 열진 않았지만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인이 내민 끈을 받았죠. 그 여인은 능숙하게 끈을 그녀의 허리에 감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이면 더 고와 보일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백설의 몸이 휘청이며 뒤로 꺾였고 숨이 가슴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릿해졌고 손끝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없이 정말로 죽은 것처럼 여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번에도 숲을 빠져나가며 확신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거울이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라고. 해가 저물 무렵 난쟁이들이 광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집 안에서 조용히 쓰러져 있는 백설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숨결도 미세했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살펴보다 허리를 단단히 조여 맨 끈을 발견했습니다. 이 끈 너무 강하게 묶였어. 가장 손재주가 빠른 난쟁이가 서둘러 끈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가슴이 떨리며 다시 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난 그녀를 안고 그들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이 되자 백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인 같은 향이었어요. 처음 그 여인, 그리고 이번 여인도요. 난쟁이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 다른 이는 손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창문도 열지 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누구도 상대하지 마. 그녀는 널 죽이려는 거야. 백설은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2번 죽을 뻔했고 이 세계는 단지 선의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요. 그 무렵 성 안에서는 왕비가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말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는 누구지? 거울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머무시다가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여전히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왕비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손끝은 다시 피를 물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어야 했습니다. 죽음을 숨긴 사과, 빨간 껍질 아래 독이 숨겨진 과일, 단 하나의 유혹, 그리고 그 사과를 먹은 자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것. 성의 가장 깊은 방, 창문도 없이 빛조차 머물지 않는 곳에서 왕비는 마지막 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이미 그녀에게 2번의 굴욕을 안겼고 그 굴욕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칼처럼 깎아내리고 있었죠. 왕비는 마법서를 펼쳤습니다. 책장 사이엔 오래된 그림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얀 접시에 놓인 사과 한 알. 그 사과는 2가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절반은 맑은 은색처럼 빛났고 절반은 깊은 선홍색을 띠며 서서히 어두운 기운을 뿜어냈죠. 이건 단순한 독이 아니었습니다.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숨은 끊기고 영혼은 잠들며 육신은 죽지 못한 채 세상에 남게 되는 저주였죠. 왕비는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가 스며들었고 그 피는 사과의 껍질 속으로 아주 천천히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을 마치고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아침 난쟁이들은 더욱 단단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백설, 이번에도 누군가 오면 절대 말하지도 내다보지도 마. 우린 저녁 무렵에 돌아올게. 백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긴장되어 있었고 이젠 정말 단 한 번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날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기에 오히려 불안이 가라앉을 틈이 없었죠. 오후가 되어갈 무렵 문이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얘야, 나는 길 잃은 노파란다. 길을 묻고 싶을 뿐이야. 백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처럼 고운 아이를 만나 다행이구나. 그런 너에게 내가 만든 사과 하나를 선물하고 싶어. 직접 키운 거란다. 보렴 얼마나 반들반들한지. 백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밖으로 비치는 그 사과는 정말로 곱고 선명했습니다. 그 노파는 자신이 한 입 먼저 베어먹는 신용을 보였습니다. 봐라, 내가 먹는 쪽은 안전해. 이쪽은 너에게 줄게. 달고 맛있는 쪽이야. 딱 한 입만이면 돼. 백설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도 조심스럽고 친절했으며 이젠 어느 정도
자신도 경계를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믿음이 마음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백설은 결국 문을 열지 않은 채 창문 사이로 사과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사과의 반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한 입, 딱 한 입이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고 손에서 사과가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몸이 휘청였고 숨이 목구멍에서 멈춰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눈은 감긴 채였고 입술은 닫혀 있었으며 숨결은 어디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망토를 여미며 숲속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설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손에 쥔 것도 없었고 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진짜로 죽은 듯 했습니다. 난쟁이들은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입을 맞추고 눈을 감기고 손을 꼭 잡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땅에 묻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자는 듯 고왔고 입술은 여전히 붉고 피부는 마치 눈처럼 희고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투명한 유리관에 눕혔습니다. 들짐승도 바람도 닿지 않게 하기 위해 산기슭 한가운데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7명이 번갈아 가며 그 침묵 속에서 한없이 조용히 다시는 오지 않을 듯한 새벽을 기다리며 백설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 침묵은 사랑도 눈물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숲에는 계절이 5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백설은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고 그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변함이 없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매일 그 앞을 지켰습니다. 한 명은 유리관의 먼지를 닦았고 한 명은 꽃을 바꿔주었으며 나머지는 조용히 둘러앉아 말없는 시간을 견뎠죠. 그 시간은 슬픔 같았고 어떤 날은 기도 같았으며 어떤 날은 그냥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의식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갑옷이 살짝 부딪히는 미세한 쇳소리. 그건 오랜만에 들려온 외부 세계의 흔적이었죠. 그 사람은 타국의 왕자였습니다. 사냥을 나왔다 길을 잃었고 숲을 지나던 중 기묘한 산기슭 위에서 유리관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 안에 누워있는 사람, 숨이 없는데도 살아있는 듯 고요한 얼굴, 죽은 듯 잠든 사람 앞에서 왕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왕자의 목소리에 난쟁이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지켜온 사람입니다. 왕자는 유리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빛이 투명한 유리를 타고 백설의 얼굴에 내려앉았고 왕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왜 이렇게 누워있죠? 누군가의 질투, 그것도 사랑이라 부르지 못할 어두운 감정에 의해 왕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유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침묵을 함께 견디겠다는 듯이. 며칠 뒤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관을 성으로 모셔가도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있는 한 우리 마음도 함께 데려가는 것이겠죠. 난쟁이들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리관은 부드럽게 실려 숲을 벗어나 세상에 빛이 닿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운반 도중 말을 끌던 하인이 그만 발을 헛디뎠고 유리관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백설의 목구멍에서 조용히 작은 숨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그토록 단단히 막혀있던 독의 조각이
그만 뱉어져 나온 것이었죠. 사과의 파편, 왕비가 심어놓은 마지막 독. 그것이 떨어지자 백설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그녀 곁에서 그 놀라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눈을 뜬 백설은 익숙하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긴 어디죠? 왕자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깨어난 곳이에요. 기다려온 시간이 끝난 자리입니다. 백설은 그동안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눈, 낯선 여인의 향기, 빛, 끈, 그리고 마지막 사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끝내 죽지 않았다는 사실. 누군가가 그 죽음을 넘어서 자신을 꺼내주었다는 현실. 왕자는 청혼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당신을 위해 이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백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제야 간신히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살아가고 싶어요.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라 지켜갈 수 있는 삶을요. 왕자는 백설의 손을 잡고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어떤 전쟁도 없었고 질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시간과 한 사람의 마음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이 이어지고 있었을 뿐이었죠. 성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햇빛은 오래 잠들어 있던 천장 장식을 다시 반짝이게 했고 거울은 조용히 그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여전히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계절 동안 거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고 대답이 두려워 눈길조차 피했죠. 그러다 어느 날 하인이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폐하, 들으셨습니까? 숲에 숨었다던 백설공주가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곧 혼인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마치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명확하고 잔인했습니다. 왕비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제는 말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는 누구지? 거울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폐하도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는 백설공주입니다. 그 순간 거울의 표면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지 유리의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거울이라는 이름의 무늬 속에서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던 거였죠. 왕비는 웃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혼례식이 열리는 날, 성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엔 왕비도 있었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낯선 드레스를 입고 백설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한때 자신을 바라보던 차디찬 시선을 느끼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왕자를 바라보았고 왕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연회는 성대한 만큼이나 낯설게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폐하, 오늘 이 자리에 어울리는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붉은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그 구두는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그 속엔 뜨겁게 달궈진 쇠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비는 무언가를 눈치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구두 앞에 섰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음악이 멈췄고 구두는 불처럼 달아올랐으며 그녀는 맨발로 그것을 신었습니다. 첫 걸음에서 비명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걸음,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세 번째 걸음,
눈동자가 흔들렸고 네 번째 걸음 입술이 흰빛으로 질려갔죠.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살았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망가졌으며 그 욕망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바로 그녀 자신이라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댔지만 백설은 끝내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마지막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증오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었으며 그저 하나의 시대를 이제 보내준다는 어느 쓸쓸한 결심에 가까웠죠. 왕비는 그렇게 춤을 추듯 고통의 걸음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백설은 이제 숨어야 할 이유도 도망쳐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가 아름다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본질적인 질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성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객들은 떠났고 음악은 멈췄으며 벽에 걸린 장식들은 마치 모든 걸 지켜본 듯 잠잠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백설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입고 있는 드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비단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녀는 그 옷이 마치 어딘가 낡아버린 껍질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여전히 맑고 곱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받던 아이의 눈이 아니라 죽음을 견뎌냈고 질투와 집착을 마주했고 세 번의 숨막히는 침묵 끝에서 다시 살아나야 했던 사람의 눈이었죠.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일까? 공주라는 이름은 누군가의 딸이었을 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름답다는 이유로 부여된 자리였고 왕비의 질투를 끌어낸 무대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기도 누군가의 그림자 속 인물이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왕자는 그녀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의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고 백설이 나가고 싶을 땐 언제든 바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백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했고 성 안의 하인들에게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항상 침묵을 강요받아 내가 살아낸 시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건 다시 죽은 것과 같잖아요. 사람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꾸준히 걸었습니다. 화려한 연애보다 정원한 귀퉁이에서 직접 흙을 만지는 걸 택했고 보석보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는 법을 익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공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슬퍼 보일 때엔 옆에 앉았고 말이 없을 땐 함께 침묵했고 힘겨울 땐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백설을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난 전설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 하인들의 이름을 외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은 그 말 앞에서 침묵했고 그 침묵은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백설은 자신을 찾아온 낯선 소녀를 만났습니다. 공주님, 저는 못생겨서 사람들이 놀려요. 예쁘지 않으면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백설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군지를 더더욱 스스로 알아야 해. 너의 말이 예뻐지고 너의 생각이 힘을 가지려면 남이 정한 기준 말고 네가 믿는 말을
먼저 해야 해. 그건 백설이 스스로 살아내며 배운 말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다시 걸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밤이 되면 백설은 정원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성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고 하늘엔 별이 가득했죠. 그녀는 매일 밤 묻지 않는 질문을 혼자 되뇌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운이었을까? 아니면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러다 마침내 그 질문에 이렇게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 내가 살아있어야 했던 거겠지. 이제 백설은 공주가 아닙니다. 궁전의 구석에 갇혀 살아가는 순백의 존재도 아니고 아름다움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었습니다. 걸으며 흔들리고 기억을 안고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얼어붙었던 연못에는 물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백설은 흰 장미 대신 붉은 튤립을 정원에 심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주 작은 꽃 한 송이에도 눈을 맞추었습니다. 죽음을 견디고 살아온 사람에게 삶의 사소한 흔적은 결코 작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정원에 놀러오고 백설은 손수 만든 과자를 내어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예전의 두려움이 조금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몰래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해 여름, 왕자는 백설과 함께 성 바깥의 작은 마을로 나갔습니다. 백설은 시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혼자서 빵을 사고 가격을 흥정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이 땅을 걷는 사람이 됐군요. 나는 늘 동화 속의 공주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신을 사람으로서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백설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을 꼭 잡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나를 키운 건 사랑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간이에요. 어느 날 백설은 궁정 아이들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백설이에요. 하얀 눈처럼 태어났고 붉은 빛처럼 위험했고 검은 밤처럼 외로웠죠. 나는 사냥꾼에게 버려졌고 3번 죽을 뻔했고 한 번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 숨을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숨을 지켜줄 차례예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건 무서운 동화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 같아요. 백설은 웃었습니다. 그래요. 무서웠죠. 하지만 그게 진짜였으니까요. 해가 지는 날이면 백설은 여전히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흙이 손톱 밑에 들어가고 햇살이 팔 위에 닿고 벌레들이 풀숲을 가로질러 지나는 그 시간.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그녀는 이제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백설 공주를 죽지 않고 살아난 여인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사람, 자신의 상처를 말해준 사람, 그리고 한 시대를 조용히 이끌고 지나간 사람으로 기억했죠. 백설 공주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계절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계절은 겨울이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엔 언제나 봄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의 아이는 자신의 계절을 지나 다른 이들의 봄이 되어주며 진짜 이야기를 남긴 채 살아갔습니다. 그 삶은 왕궁도 마법도 거울도 없이 사람으로서 존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보다 훨씬 아름다운 결말이었죠.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조용히 인사를 전합니다. 백설공주는 단지 예쁜 공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번의 죽음을 겪고도 다시 일어나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고, 질투와 집착, 두려움과 상처를 지나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한 존재의 긴 여정이었죠.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안에도 한때 멈춰섰던 겨울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 끝에서 자신만의 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설공주, 겨울의 아이가 남긴 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